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최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그 실증 기지로 전남을 콕 찍었습니다. 이번 발표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서희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이른바 마이크로그리드의 핵심은 한마디로 지능화입니다. 대형 발전기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수요처로 전달되는 구조였던 기존 전력망. 앞으로는 보내지고 남은 전기를 돌려보내는 양방향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AI 기술이 전력 수요량과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통제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의 날씨에 따른 변동성도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생산하고 남으면 저장하고 모자라면 저장해뒀던 전기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작은 전력망입니다. 이런 작은 전력망들을 전국에 만들어 그물처럼 연결하는 것이 미래형 전력 체계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잠재량이 전국 1위인 전남에서 관련 실증 사업을 우선 추진합니다. 여수와 광양 지역의 철강, 석유화학 산업단지와 에너지공대, 지스트 같은 학교, 그리고 무안공항 등이 각각 마이크로그리드형 산단과 캠퍼스, 공항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역의 에너지 산업과 인재를 집적화해 전력 산업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는 K 재생에너지 원팀을 만들어 에너지 산업 선도 국가를 향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 기술과 상품을 개도국과 동남아 등 세계로 수출까지 해 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이번 정책을 발판으로 명실상부한 에너지 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곧장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 개통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처 유치 고민 등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리백 산단은 아리백 산단대로 해서 전력 수요처를 늘려야 돼요. 수요처를. 광주 전남 다 해봐야 6기가와트도 안 되거든요. 대기업이라든지 뭐 생산 공장 같은 거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지산지소를 하는 것이지. 정부가 차세대 전량망 실증 기지를 전남으로 못 박으면서 지역 미래 발전의 일대 전기가 마련된 가운데 전남도와 시군을 비롯한 공동체의 준비와 협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수 석유화학 산단 불황으로 고용위기에 빠진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이른 아침부터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당장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도 컸지만 현장은 혼란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왕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빽빽한 인파 사이로 자동차가 비집고 지나갑니다. 여수 산단 석유화학 업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에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여수 산단 쪽에 이렇게 일이 없다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이번 사업은 전남도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를 확보해 추진했습니다. 산단 내 일용직 노동자에겐 150만 원, 재직자에겐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4,600여 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하다 보니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수 시민이나 아니면 여기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다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좀 적게 받더라도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 현장 접수만 가능했던 데다 일용직과 실직자의 규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폭염 속 그늘 하나 없는 주차장에서 순번을 기다리던 노동자들이 결국 발길을 돌리는 등 현장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선착순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지금 날씨 더운데 대학교 때도 2시간, 3시간 서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온열 질환자가 나올 새라 소방 살수차도 투입됐습니다. 4,580명을 지원하는 사업은 신청 접수 반나절도 안 돼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예측한 어떤 인원보다도 많이 몰려서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든지 또 이런 어떤 사항들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좀 보고.
이번 고용지원금 지급 예산은 모두 52억 원. 정작 해당 자치단체인 여수시의 재정 없이 전액 국도비로 충당한 데다 실직자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지원금 지급 첫날부터 위기에 빠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폭염으로 지역 관광산업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이제 여름 특수가 옛말입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전남의 대표 관광지인 담양 중록원. 때약볕을 피하기 위해 울창한 대나무숲 그늘 아래 서보기도 하고 손에 선풍기도 들었지만 땀은 줄줄 흐릅니다. 35도가 넘는 날씨에 관광객들은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너무 더우니까 중도에 다 돌지도 못하고 포기할 정도로 이게 날이 너무 폭염이고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가을이나 그때쯤 다시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 밖에서 활동하는 게 더 좋아? 안에서 활동하는 게 더 좋아? 안에. 극한 호우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7월 한 달간 담양을 찾는 관광객 수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5%가량 감소했습니다. 덩달아 지역 상권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폭염이 와서 매출이 지금 30% 정도 절감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전혀 매출이 오르지가 않고 있어요. 올해 1000만 관광을 목표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선 장성군은 지독한 폭염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봄 축제로 성황을 이뤘지만 폭염이 시작된 7월부터는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물놀이장을 새로 짓고 여름 축제를 늘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놀이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야간 공연과 함께 연계해서 시원한 여름밤을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 전남의 일선시군도 폭염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기는 마찬가지. 길어지는 폭염의 여름철 특수는 이젠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극우 역사 왜곡 교육으로 논란을 빚은 리박스쿨의 교재가 전남 교육 현장에 비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해당 책은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대출 이력까지 확인되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우 성향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의 교재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영향으로 여수, 순천 등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신생 대한민국 안보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설명합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겁니다. 진압한 군경의 행위는 암세포 치료에 빗대어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리박스쿨의 늘봄 강사 양성교육 교재로 활용된 이 책은 건국절 주장과 친일 미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논란이 된 리박스쿨의 교재는 전남교육청 도서관과 일부 학교 도서관에도 비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개 도서관과 10개 학교에 비치됐는데 여수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7건을 소장하고 있었고 대출 이력도 확인됐습니다. 여순 사건의 직접 피해 지역인 전남의 여순 사건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도서를 소장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역사를 좀 올바로 인식을 하고 후배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뒤늦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재 검색과 대출을 제한한 상태로 심의를 거쳐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의결하고 이제 폐기하도록 이제 절차를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이미. 하지만 지역사회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전남도교육청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왜곡된 역사관이 담긴 책을 즉각 폐기 처분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비치가 됐고 대출까지 됐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교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없는 거고.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한 역사교과서와 개헌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는 리박스쿨 교재까지. 끊이지 않는 역사 왜곡 논란에 유족들은 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일선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임차 계약을 놓고 잡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입찰 방식과 계약 기간 등이 적절한지 논란입니다. 이 소식은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난 2019년부터 각급 학교 교실마다 설치된 겁니다. 업체에서 빌리는 렌탈 방식으로
전남 지역 교실에만 2만여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남도 내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입니다. 오는 12월 31일로 3년간의 임차를 마친 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공기청정기 사용과 관리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 예산은 한 해 56억 원. 교체 기간을 5년으로 늘릴 경우 1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데도 3년 주기 입찰을 고집하면서 예산 낭비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AS 무상 기간도 보통 5년 정도씩을 보장해 주는데 학교에서 쓰는 공기청정기는 3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맞지 않고 입찰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 절차는 전남도교육청이 2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정하면 이에 맞춰 시군교육지원청별로 업체를 선택합니다. 제품 규격과 최저 가격을 살펴보는 제한 입찰의 경우 업체 간 임대료 담합과 대기업의 저가 공세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달청 등록업체 가운데 선택하는 이른바 카탈로그 입찰도 지역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배제되면서 다른 지역 대규모 업체만 배불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가로 들어온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전국의 26개 등록업체 중에 현 전남에 등록된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역 업체들은 정수기는 공개 경쟁 입찰을 하면서 공기청정기는 제한 입찰로 진행하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어떤 입찰 방식이든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다며 공기청정기 임차 기간은 1년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탈로그 방식이 됐든 2단계 입찰이 됐든 예상 규모가 커지고 낙찰받은 업체는 한 업체이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서 경북과 울산 등 다른 시도에서도 공기청정기 임차 계약을 두고 잡음이 발생하면서 교육청마다 제도 개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여수 광양항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화물의 99%가 비컨테이너 화물인데 여수 광양항은 이에 특화된 항만이어서 산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나주와 전남 9개 읍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 극심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전남 동부권은 맑은 가운데 순천과 광양 고흥 35도, 여수 33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에서 1m, 먼바다 1m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절정을 보인 무더위는 일요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한풀 꺾이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엔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수시와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참가국 유치와 수익사업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금까지 프랑스와 그리스, 페루와 필리핀 등 9개 나라의 박람회 참가가 확정됐고 현재 미국과 태국 등 21개 나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또 박람회를 1년 앞둔 다음 달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입장권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 로드 창작캠프 애니메이션 메이커톤을 오는 3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순천만 국가정원 정원워케이션 센터에서 열리며 심사를 거쳐 선발된 35명의 창작자가 순천의 자연과 공간에서 받은 영감으로 애니메이션 기획안을 제작합니다. 또 전국에서 모인 창작자와 함께 순천시와 수도권 콘텐츠 기업 대표 7명도 기획안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참여합니다. 특히 캠프 이틀 차에는 북미에서 약 800억 원의 흥행 수익을 올린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장성호 감독의 특강이 열리며 일반 시민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수 이하포 두루겨 미군 폭격 사건 75주년을 맞아 오늘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추모제에는 유가족과 시민, 여수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억울하게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950년 8월 3일 남면 안도리 인근 해상에서는 제주도 피난선에 타고 있던 250여 명이 미군기의 사격으로 대다수 희생됐고 같은 해 8월 9일에는 미군기가 두루겨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어민들을 사격해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